안녕하세요 여러분, 강화재입니다. 오늘 재밌는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시마의 X26 입문용으로 최강의 그런 가성비 드론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배송비 포함해서 25,000원 줬습니다. 25,000원에 기압계를 이용한 호버링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4개의 센서가 있어서 그 장애물을 자동 회피하는 기능을 지원을 합니다. 요게 입문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면, 사실 입문하신 분들 그 드론을 컨트롤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 벽에다가 이제 부닥쳐가지고 망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소개 들었던 가성비 마왕 이신의 258 드론인데요. 720p DVD 화질을 제공을 하고 가격도 35,000원대. 요것도 매빅의 이제 드론을 매빅 미니를 카피한 그런 드론이죠. 이렇게 피게 되면 되는 건데, 사실은 기체 성능이나 뭐 비행 타임이나 이런 부분들은 얘가 조금 더 나아요. 왜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한 15분 정도 운행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반면 이제 얘는 운행 시간이 한 6분밖에 안 돼요. 그런 걸로 보면은 이 드론이 더 좋긴 하지만, 얘는 입문용 드론에서 컨트롤을 이제 잘못하면 이제 벽에 부닥쳐가지고 이게 떨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요 시마의 X26 같은 경우에는 드론 자체가 장애물이 있다라고 그러면 자동으로 회피를 해주기 때문에 벽에 부닥치거나 그럴 일이 전혀 없습니다. 우선 같이 언박싱을 한번 해보면요. 이게 배송비 포함해서 25,000원. 그러니까 제가 정확히 21불 줬거든요. 근데 21불에 이런 정도의 퀄리티의 이런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믿기지 않습니다. 우선 구성품은 이런 드론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조종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분의 프로펠러가 4개가 있고요. 그리고 충전기. 그 다음에 사용 설명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 드론 자체를 살펴보면 가로 세로가 정방향으로 똑같아요. 얘가 13.1cm 정도 돼요. 그리고 요 높이가 한 4.45cm 정도가 됩니다. 전체 무게는 51g이고요. 요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배터리 같은 경우에 보면 배터리 커버가 여기 있는데, 배터리 커버를 이런 식으로 따면 요 안에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요 배터리 하나는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380mAh 배터리라서 충전 시간은 보통 한 90분, 그러니까 1시간 반 정도 충전을 하고 6분 정도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구매 옵션을 가능한데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배송비 포함해 가지고 개당 대략 한 4,000원에서 5,000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5,000원이면 3개, 그리고 기본이 4개니까 얘가 6분 운행한다고 그러면 대략 한 25분 정도 이제 가지고 놀 수 있는 부분이에요. 실제 이제 제가 입문용 드론을 이제 추천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서울 경기권에서 사실 드론을 가지고 놀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비행 다 금지 구역이고요. 만약에 외부에서 서울 경기 지역에서 그냥 이거 가지고 놀다가 걸리게 되면 얘가 아마 벌금이 200만 원인가 그랬던 걸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같은 경우 이제 실내에서 가지고 놀 수가 있고요. 근데 단점이 하나 있죠. 이런 저가형 드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인데, 얘는 기압계를 이용해서 이제 호버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지 않거든요. 보통 이제 고가의 매빅 드론 같은 경우에 5, 60만 원 정도 되는데, GPS는 위성이랑 통신을 해서 그 위치를, 포인트를 잡고 얘가 이제 호버링을 해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도 얘가 그 자리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죠. 근데 이런 기압계를 이용한 호버링을 하는 이런 저가형 드론 같은 경우에는 실내에서 하면은 얘가 호버링이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게 그램수가 사실 51g밖에 안 되거든요.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래서 얘가 바람이 불면 흐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이제 바람이 부는 날 얘를 가지고 노는 건 거의 힘들죠. 불가능하고요. 실내에서 어차피 밖에 못 나가지고 못 가서 할 거라고 하면, 그리고 드론을 이제 저도 제 아들이랑 같이 놀고 그러는데, 요거를
드론 한번 날리려고 편도 한 3, 40분 정도, 최소 3, 40분 정도를 밖에 나가서 얘 드론 가지고 뭐 30분 정도 가지고 놀고 들어오면 이게 시간이 사실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드론이 나한테 맞는지도 모르는데 제가 입문용 최강 드론이라고 소개를 시켜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요거 25,000원이에요. 배송비 포함해서. 그래서 한번 해보고 아 드론이 정말 나한테 맞다 그러면 이제 중국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중국기에서도 4K의 GPS까지 다 지원을 해주는 뭐 SG906이라는 드론도 있어요. 그 비스트라는 별명을 가진 드론인데 그런 드론 같은 경우에 한 제가 12만원, 그러니까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배송비 포함해서 12만원까지 되는 겁니다. 물론 매빅 드론의 그 4K 같은 화질을 제공을 하진 않아요. 왜냐면 센서 자체가 그 매빅에서 쓰는 센서보다는 저가형을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리고 매빅은 화질이 정지해 있고 퀄리티가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짐벌 같은 게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 제가 말씀드렸던 SG906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신 258의 요 그 센서도 720p의 화질을 제공하긴 하지만 얘가 짐벌이나 이런 이미지 센서를 자동으로 이제 그 일렉트로닉으로 그 전자식으로 제어를 하는 그런 것들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얘가 4K 뭐 1080p, 720p 이런 것들이라고 해도 이 영상 자체로 뭔가 그 재미를 찍는 거지 이게 뭔가 퀄리티 있는 영상을 요걸로 촬영용 드론으로 쓰기에는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25,000원을 주고 요런 드론을 사서 같이 노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재밌으면 중국기 바로 위에 들어가는 제가 말씀드렸던 12만짜리를 갖다가 그거에도 뭔가 부족하다, 난 드론이 너무 좋다 라고 하면 그때 저는 그 매빅으로 넘어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매빅을 대체할 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가성비나 퀄리티 면에서는 DJI의 매빅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 기준에서 볼 땐. 어쨌든 각설해서 다시 들어가게 되면요. 그 스피드 기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패스트 기어가 슬로우 기어가 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슬로우 기어로 놓게 되면 초당 1.5m의 속도로 이제 드론이 움직이는 거고요. 슬로우 기어로 놓게 되면 초당 1m 정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조종기인데 요거는 그냥 목업이에요. 두 개는 목업이고 이제 요거를 누르게 되면은 자동으로 얘가 이착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 이제 3D 그 로테이팅이라고 해서 한번 눌러주게 되면 채공하고 있다가 얘가 플립을 해요. 360도로 플립을 해서 이렇게 가는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저가형 드론 같은 경우에 우선 캘리브레이션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헤드리스 모드로 이제 요거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그 우선 헤드리스 모드로 진입을 하실 경우에는요. 우선 트랜스미터를 이제 조종기 전원을 켜고요. 그 다음에 드론을 켜요. 그리고 드론의 이제 앞부분을 얘로 맞춰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 드론의 전원을 켜줍니다. 그 다음에는 조종기를 위로 올렸다가 아래로 내리셔야 돼요. 그 다음에 칼리브레이션을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헤드리스 모드로 들어가는 부분들은 뭐냐면 그 라이트 스틱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하면 들어가거든요. 얘를 1, 2, 초 누르게 되면 여기서 3의 BP 삐빅 소리가 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게 헤드리스 모드로 들어간 겁니다. 헤드리스 모드가 뭐냐고 하면 보통 이제 입문자 같은 경우에는 헷갈리는 게 얘를 우측으로 이게 위로 누르게 되면 올라가는 거고 밑으로 내리면 내려가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좌우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누르면 당연히 기체가 가야 되는데 얘가 만약에 반대로 돌아갔다 그러면 왜 벽에 부닥치냐면 얘를 눌렀는데 얘가 이쪽으로 와요. 그러니까 앞뒤가 바뀐 거죠. 그래서 그 앞뒤 방향이 바뀐 거를 방지하는 게 헤드리스 모드입니다. 헤드리스 모드는 그렇게 들어가시면 되고요. 매뉴얼상에서 사실은 크게 뭐 어려운 게 없어요. 이거 영어 잘 모르신다라고 해도 그냥 이거 그림만 봐도 다 알만한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뜨고 내릴 때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거 고도를 높일 때는 위로 올려주고 내릴 때는 아래로 올려주고 이런 식으로 되게 쉽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실제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네 방향에 센서가 존재해요. 요게 바로 센서입니다. 이렇게 요 센서가 있어서 얘가 감지를 하고 사람의 손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뒤로 물러나요. 그리고 만약에 운전을 잘못했다. 그래서 벽에 가다가더라도 벽에 가면 얘 센서가 이거를 인식을 해서 자동으로 후진을 해줍니다. 그리고 호버링을 유지를 해요. 제가 직접 이거 운전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조종기에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이착륙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보여드리도록 우선 조종기의 전원을 키면 빨간색으로 되거든요. 그리고 기체의 전원을 켜줍니다. 그러면 깜빡깜빡 저렇게 소리가 나는데 그때 얘를 위로 한번 밑으로 한번 그러면 깜빡임이 꺼지게 돼요. 요게 이제 페어링이 됐다는 소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요 상태에서 요 위에 자동 테이크업 시키는 거를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저렇게 뜹니다. 그럼 요 정도 이제 저 지금 조종기 안 만졌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얘를 갖다 대면 저렇게 뒤로 가거든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요 정도 호버링을 계속 유지해요. 저기 제가 조종기 저기다 갖다 놨거든요. 근데 요 정도 호버링을 유지합니다. 뭐 25,000원에 저 정도의 호버링을 유지하는 거 보면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번 그 센서 부분에서 인식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갖다 대면 지금 갖다 댔거든요. 그때 저렇게 물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스스로 이렇게 벽을 인식을 하면 저런 식으로 얘가 움직입니다. 기체를 한번 저쪽으로 보내드릴게요. 손으로 밀어주면 저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되게 쉽게 저렇게 크게 어려움 없이 기체를 조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나는 쟤를 떨어뜨리겠다, 착륙을 시키겠다 그러면 다시 한번 얘를 눌러주면 저 정도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자동으로 이착륙이 지원을 하고 플립 되는 걸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360도 이렇게 뜨는 거를 보여드리면 저기서 얘를 한번 눌러주면 되는 거예요. 360도 플립을 하기 위해서는 속도가 항상 최고 속도, 이제 제가 속도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이 스피드 모드하고 로우 스피드 모드가 있는데 하이 스피드 모드에서만 여기 왼쪽 여기 있는 버튼을 맨 밑에 있는 거를 누르면 얘가 이제 360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걔는 하이 스피드 모드에서만 작동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조종기에 오른쪽에 있는 버튼을 한번 꾹 눌러주게 되면 빕 사운드가 두 번 오게 됩니다. 두 번 빕 사운드가 나오는 거는 하이 스피드 모드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누르게 되면 빕 사운드가 한 번 나오게 되면 그건 로우 스피드 모드입니다.